한국인들은 우리라는 말을 아주 즐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는 남이 아닌 길. 우리 몸에 대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사회, 우리 지역, 우리 학교 등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말을 아주 즐겼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우리는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끼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동지애로 똘똘 뭉친 집단 정체성을 확인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남이가 남이 아닌 길. 라는 표현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때로는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우리라는 말 중에는 듣는 사람이 배제되고 말하는 사람만 소속된 집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등과 같은 단어들인데요. 이 시간에는 되새겨보면 좋은 의미이면서도 배타성이 강한 단어인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맞이한 골든타임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어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울타리의 울에서 왔다고 합니다. 울타리는 그 안의 존재들을 보호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지만 그 밖의 존재들에게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가차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의견을 우리로 포장하려는 의도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에게 한국을 설명할 때도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합니다. 이처럼 나 대신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라는 말 뒤에는 너를 배제하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듣는 사람, 즉 너는 내가 속한 집단 구성원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장치가 됩니다. 한국인들이 좀처럼 우리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집단 중 가장 열악한 집단은 다문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란 한 사회 안에서 다른 민족이나 인종, 문화가 다원화되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의미하는데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1900년대 초기에 화교의 이주가 있었고 1990년대 말부터 농어촌 총각의 결혼 문제가 이슈가 되어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다문화 가정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부족한 국내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실시되었고 중국 조선족, 러시아 사할린 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 취업제 등의 정책으로 외국인 이주가 허용되어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연부에 의하면 향후에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인 노동력 증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 이민자 증가, 외국 국적 동포 유입, 유학생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류 외국인의 수 연평균 8%씩 증가를 고려해보면 2022년 외국인 체류 수는 300만 명을 훨씬 넘어서 프랑스나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이민 국가로의 진입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인들은 여전히 우리가 아닌 그들입니다.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도 또 다른 낙인이자 차별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서양인과의 결혼은 글로벌 가정으로, 아시아인과의 결혼은 다문화 가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은 제도적인 차별보다 더 무서운 게 인식의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주민 310명 중 68%가 한국에 인종차별이 있다고 답하였는데요. 게다가 백인에게는 비교적 잘 대해주면서도 흑인이나 동남아 출신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이나 차별은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에는 분개하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형태 아닐까요?
우리가 무심결에 던진 편견과 차별은 송곳이 되어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판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갈등은 한자어 그대로 칡과 등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칡과 등나무는 줄기가 서로 얽혀 자라는 특성이 있는데요. 잘 관찰해 보면 칡의 줄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 줄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즉, 갈은 등을 감고 등은 갈을 감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듯이 까다롭게 뒤엉켜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갈등입니다. 다문화에 관한 편견과 차별은 한국 사회를 갈등의 구조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인들이 다문화인들을 우리로 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와 관용의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국민 운동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나 재외동포, 탈북자 등에 대한 다문화 이해야말로 통일 후 사회 통합의 원동력일 뿐 아니라 지구화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3차 기본계획이 끝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제4차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입니다.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외국인과의 상생과 화합, 국민 수용성 제고, 지속발전 가능한 체계 구축, 제한 외국인의 자립 촉진, 체계적 인권 증진 및 차별 방지 등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22년이야말로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 다문화 가정을 포함시켜 건강한 한국 사회의 주춧돌을 쌓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다문화와 함께 발전하는 선진국 한국을 출발하는 원년으로 삼는 골든타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 대한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도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